코로나19로 모두들 힘들게 지내고 계시지요?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니면 확진자가 되어서 아님 사업과 학업과 삶의 답답함과 우울함과 불편함으로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연한 사고와 감성지성을 활용하고 인내로 이 시기를 잘 타개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존 파크 박성창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위기관리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경향과 감성지성과 위기관리 리더십,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말, 즉 소통과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할까요? 아님 불신할까요? 뉴욕타임즈의 스티븐 얼랭거 기자는 위기만큼 다양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리더들을 지지하게 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양날의 검으로서 위기가 사라지면 비판이 더 세지고 일상적인 정치가 다시 자리를 잡을 때 그 인기와 지지가 계속 이어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얼랭거 기자는 일반적으로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교 관계에 관한 유럽의회 의장인 마크 레너드 의장은 우선적인 본능은 깃발주의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비애국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영원토록 동원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지치게 되고 사람들은 더 어려운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대부분의 정부 지도자들은 큰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와 싸우고 있기에 그 자연재해가 그들 자신의 행동 부재 또는 오판으로 더 악화되기도 했지만 대중의 지지도가 급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얼랭거 기자는 능력 있는 리더들이 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 한국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더욱 돋보였습니다. 비록 경제와 민생 문제를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지만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투표율과 범여당 국회 180석을 확보하는 총선에서의 압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돋보였던 이 중에 하나는 소통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이는 표는 몇몇 국가들과 대통령 총리 그리고 코로나 전후의 지지율 그리고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한 번도 25% 이상의 지지율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지만 이번 코로나 후로 그의 지지율은 59%까지 올라갔습니다. 전 나라가 초토화되었던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는 44%의 지지율에서 71%의 지지율로 올라갔습니다. 아울러 복귀하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시킨 오스트리아에서 세바스찬 쿠르즈 총리의 직무 지지율은 33점이나 올라 77%에 도달했습니다. 동일하게 네덜란드 마르크 리트 총리는 30점이 올라 75%의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입니다. 일부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그녀의 정부가 여러 달 걸릴 수 있는 단계적 개방을 위해 덴마크인들을 준비시키면서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의 지지율 또한 40점이나 올라 79%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힘으로 인하여서 녹색당과 극우 세력의 지지율을 뺏기고 있던 레임덕 독일 정부를 부활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국내외로 직무 능력을 칭찬받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11점이 올라 79%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9년 10월 31%의 직무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 미국 대사관이 포위되었을 때 그의 지지율은 1980년도에 58%로 올라갔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11월에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배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1991년 1월 58%에서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세력들을 쫓아내었을 때
87%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1992년 선거전에서 빌 클린턴에게 패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주니어는 2001년 9월 11일 전 갤럽 조사에서 51%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달 말 그의 지지율은 90%까지 올라갔습니다. 3년 후 그는 재선에 겨우 성공했습니다. 표에서 보시게 되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지지율이 코로나 전에 40%에서 45% 정도였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계속 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아웃라이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 내지는 총리들이 7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의 강력한 지지 기반을 반영하는 40%에서 45% 사이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직무 능력에 대한 폭넓은 비난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40%의 지지율을 보이다가 코로나 후 지지율이 57%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위기의 상황에 감성지성이 높은 사람이 위기를 잘 관리하는 리더십을 발휘할까요? 아님 감성지성은 위기관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위기관리를 위한 4가지 리더십 기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Q,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성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데니얼 골드만은 콘페리 조지 컨설팅 회사 웹사이트 기고글에서 감성지성이 높은 리더가 그렇지 못한 리더보다 위기 상황을 더 잘 다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경우에서도 그랬지만 그들이 임명한 전문가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데니얼 골드만이 말하는 4가지의 기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자기인식, self-awareness 기술입니다. 둘째, 자기관리, self-control 기술입니다. 세 번째, 사회인식, social awareness 기술이고요. 네 번째, 관계관리, relationship management 기술입니다. 그럼 각각의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인식 기술입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알 때 자기인식을 보여줍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라는 것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은 상황을 다스릴 수 있게 해줍니다. 화가 나지만 자신의 화난 감정을 알고 화의 감정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성숙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둘째, 자기관리 기술입니다. 편도체, amygdala, 즉 호감과 비호감 또는 fight or flight, 싸우거나 도망치는 뇌의 무의식의 영역은 실제 위험 또는 감지되는 위험에 급하게 반응하게 만들어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것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데니얼 골드만은 편도체를 나쁜 보스, 그리고 전두엽 피지를 좋은 보스로 부릅니다. 위기의 상황에 좋은 보스가 있는 것이 당연히 낫겠지요. 골드만은 훈련을 통해 전두엽 피질이 편도체를 통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마음챙김, mindfulness 연습을 통해 더 유연한 사고와 감성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셋째로 사회적 인식 기술입니다. 사고를 겪고 위기를 당한 사람들의 문제와 고충을 공감하며 다가갈 때 위기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위기가 비즈니스, 사람,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있다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그 위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생겼을 때 보여주는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리더들은 말은 하지만 그 말이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지 않고 표정과 공감 능력의 부족을 보이는 반면 어떤 리더들은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말과 표정과 공감 능력이 혼연일치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관계 관리입니다.
골드먼은 관계관리를 목적이 있는 친절함으로 부릅니다. 영감, 갈등관리, 팀워크 환경 조성과 다른 능력을 통해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개발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감성지성을 개발함으로써 위기관리를 더욱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4가지 기술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신다면 여러분들 또한 위기관리 리더십이 향상될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얼랭거 기자에 의하면 바이러스의 한 가지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퓰리즘, 즉 대중영합주의의 불명예와 전문지식과 더 이성적인 정부로의 기환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인 나탈리 토치 씨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상황은 정말로 나쁘고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디어의 밝은 포퓰리스트들이 뱉어내는 쉬운 허튼 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랭거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기의 상황에 결국 리더들의 진정한 모습, true colors가 나옵니다. 그들의 말과 결정을 내리는 행동과 일 처리에서 그들의 인격과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력 부족과 실수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고 다른 개인과 단체를 비난하는 것은 위기관리 리더십에 좋지 못한 예입니다. 또한 한 나라의 최고 리더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전문가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전문 지식과 데이터에 근거해서 내놓는 의견은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문제와 위기와 싸워야 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는 전문가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포용적인 리더십이겠습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들어왔나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카마인 갤로 기자는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말 찾기라는 기사에서 뉴욕 주지사인 앤드루 쿠오모의 말을 인용합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모든 비필수적인 직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명령을 발표했을 때 한 기자가 왜 주지사님은 shelter in place 명령을 결정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shelter in place, 대피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공포에 빠지기 때문에 말은 중요합니다. 대피소는 총을 발포하는 사람 내지는 학교 총기 사건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우리는 지금 두 영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고 또한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따라 행동하면 우리는 위험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갤로 기자는 쿠오모 주지사의 말과 그의 소통 기술을 칭찬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경제학자와 CEO가 오늘날 명령과 통제 리더십이 설득에 의한 힘의 자리를 내준 세상에서 말은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hard power 보다는 soft power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hard power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현 시대에서 말과 설득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의 말과 관련하여 갤로 기자는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긴 말을 짧은 말로 대체하라. 쿠오모 주지사는 3월 중순에 트위터를 하면서 긴 말을 할 수 있었지만 Stay home, stop the spread, save lives. 즉 집에 머무르세요. 바이러스의 확장을 막으십시오. 생명을 구하십시오.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짧은 말은 긴급성과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한때 언어의 짧은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 단어들의 의미는 국민성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더 큰 힘에 호소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료함이라는 제목의 메모에서 정보 관리들에게 명료성은 명확성과 같으며 단순 명쾌함이
일들을 더 쉽게 이해하게 해준다고 지적하면서 긴 구들, 즉 phrases를 대화에서 사용하는 단일 단어들, single conversational word로 대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둘째, 비유를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새로운 것 또는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익숙한 것과 연관지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What is it? 라고 묻지 않고 What is it like? 무엇이지가 아니라 무엇과 같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비유는 질문에 답합니다. 그것은 복잡한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신적인 지름길의 역할을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훌륭하게 소통하는 지도자들은 비유를 탁월하게 찾아내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리건주의 최고의 이익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소방호스 비유를 부활시키면서 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어요. 여러분은 원수를 막고 싶을 거예요. 오리건주는 5월이 되면 심각한 문제를 직면할 수 있어요. 우린 지금 그 문제를 겪고 있어요. 라고 쿠오모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오리건주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영리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러니 자신들의 집에 불이 번지기 전에 그 불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실제 있었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도에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정복하고 이제 영국으로 눈을 돌렸을 때 처칠 수상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무기와 보급품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호소에 대해 루스벨트 대통령은 리스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그 리스 프로그램 하에서 미국은 전쟁에 대해서는 중립을 취하면서 우군들에게 보급품을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의 이웃집에 불이 붙었고 122m 또는 152m 정원 호스가 있어요. 만일 이웃이 저의 정원 호스를 가지고 자신의 수화기에 연결할 수 있으면 저는 그가 불을 끄는 것을 도울 수 있어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이웃에게 호스에 대해 선불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쟁 후에 그것이 그대로라면 이웃은 그것을 돌려줄 것입니다. 만일 손실을 입었으면 이웃은 그것을 대체해 줄 것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양측이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움직이지만 그들은 함께 혼돈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80년 전에 루스벨트 대통령의 비유를 가져와서 쿠오모 주지사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복잡한 이슈들을 취해 상식적인 수준의 언어로 아름답게 전달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위기를 개인화하라. 인간의 뇌는 스토리텔링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의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서 역사가인 유발 노아 하라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류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진보된 언어, 기술, 특히 이야기를 통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종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는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협력은 위기 상황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도자들은 강력한 이야기꾼이어야 합니다. 백악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코디네이터인 데보라 벅스가 좋은 예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청중과 공감을 얻기 위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사용한다는 명성을 쌓았습니다. 3월 25일 그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벅스의 할머니 리아는 5천만 명을 죽인 1918년 독감 전염병 기간에 11살이었습니다. 리아는 독감에 걸렸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독감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 독감을 이길 수 있는 면역 능력이 없어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독감을 순진하게 집에 가져온 아이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저희 할머니는 88년 동안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살았어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예요. 라고 벅스는 말했습니다. 벅스는 자신의 중심 메시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미국인은 서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메시지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4월 8일 그녀는 코로나19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가 초기의 예측에서 감소했는데 그것은 미국인들이 이러한 행동 변화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제안은 세 가지의 규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수사학과 설득학자들은 사람들은 세 가지로 묶어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단지 몇 가지만 단기 기억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세 가지 지침사항을 주면 그들은 그것들을 다 기억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5가지, 6가지 또는 그 이상의 지침사항을 주면 그들은 그것들 대부분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소수지만 구체적인 지침사항을 주는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립건강연구소 산하 알레르기와 전염병 국립연구소 소장인 안토니 파우치 박사는 그의 직설과 안정적인 처신으로 많이 칭찬받고 있습니다. CNN은 파우치 박사를 복잡한 의료 정보를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는 공권력, a public force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당신의 지식으로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지요. 당신은 그들이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원하잖아요. 라고 파우치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파우치 박사는 종종 세 가지 요점만 말합니다. 예를 들어 4월 5일 Face the Nation이라는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는 세 가지 즉 실험하고 격리하고 접촉을 추적하는 능력만 있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항들을 느슨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파우치 박사는 미국인들은 세 가지를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서로 신체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약 1.8m 거리 유지, 모임을 10명 이하로 제한하기, 식당이나 bar, 그리고 극장과 같은 곳에서 다수로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말도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줄 수도 있고 이해와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은 행동을 촉구하므로 그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합니다. 위의 네 가지 즉 짧은 말, 비유 사용, 위기의 개인화, 세 가지의 짧은 지침에 더해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그것은 구조 또는 시스템을 세우는 말과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구조나 시스템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유와 이야기가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개인화할 수 있다면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상징 또는 예술 또는 음악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인들과 조직이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위기관리 리더십의 결론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리더의 참된 모습, 즉 인격과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리더십 기술은 자기인식 기술, 자기관리 기술, 사회적 관리 기술, 관계관리 기술입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의 말, 소통은 짧은 말로 하고 비유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이해를 도와주며 위기의 개인화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임팩을 높이며 세 가지의 짧은 지침을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의 기억을 돕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조직의 구조와 시스템을 세워주는 말, 아울러서 일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말들을 사용할 것을 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와 위기관리 리더십 동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한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